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배석 팀장 조정훈. 하나, 둘, 셋. 자,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2번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 여사 문자의 답장. 하나, 둘, 셋. 1번 대통령과의 식사.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네. 다만 여사님과의 문자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랜 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하나, 둘, 셋. 2번 연판장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없습니다. 네. 축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자, 1번 선택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 최대 축제를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님 아하. 팔순잔치는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 신축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감독은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지원유세 브라더 이천수. 하나, 둘, 셋.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2번 이천수 선택하셨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미 오래전에 선수를 했고 지도자의 과정을 오래 뿌리로부터 쌓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단주로서 감독을 기용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의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2분 정도 압축해서 한번 쭉 지켜보시라고 저희가 한번 꾸며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볼까요? 2위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시 시그널에 출연한 원희룡 후보가요. 요 며칠 한동훈 후보의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왔었고 실제로 어제 토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늘 아침부터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사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랍시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말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고 원희룡 후보께서 네거티브나 어떤 인신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시계침이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변 인물들, 네. 그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당직이 없는 외부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천심사 권한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에 대한 나의 근거는 때가 되면 제시할 테니까. 때가 되면. 저희 라디오쇼 정시 시그널에 출연한 원 후보가 김근식 교수님. 네. 지난 총선 당시에 한동훈 후보의 주변 인물, 검찰 측근이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또 갈수록 저것도 또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자 논란으로도 지금 진흙탕 싸움이 돼서 민망한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저 사천 논란이 어제 TV 토론에서 점잖게 흑색 선전, 그러니까 비방은 하지 않겠다라고 점잖게 정리를 하셨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다시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동훈 후보의 성격상 이걸 또 계속 법적으로 만약에 끌고 갈 경우가 되면 우리 전당대회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이 이슈를 놓지 않고 계속 공세를 할 의향이라면 저는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럴 만한 정황상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문제거든요.
비례대표를 공천하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이 외부에 있는 인사들과 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후보의 저 논란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좀 팩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게 오늘 와서 저렇게 정치 시그널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실 거면 어제 방송에서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공개적인 하나의 근거를 좀 제시하든가 아니면 어제처럼 그냥 뭉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가족과 인척과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이야기였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든가 이런 좀 양당 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원 후보가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TV 토론 때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이상했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전에 했던 말이 잘못이었으면 쿨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나와서 할 것처럼 분명한 근거가 또 있다면 또 새로운 근거를 명정하게 또 용감하게 제시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만하시죠로 넘어갔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지 못했다 보기.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 허민 기자면 이런 것 같아요. 총선 누구 때문에 졌냐.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해서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아니 비례대표 공천 제대로 못해서 총선 진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로도 저도 들려서 이게 실제로 뭐 아까도 개인적으로 단독 취재한 내용 저희한테 공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원희룡 후보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비례대표 공천 때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입김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의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주변에서는 사실은 비례 명단 몇 번이 누구의 청구로 됐다. 또 그 뒤에 몇 번은 누구의 청구로 됐다. 뭐 등등해서 얘기가 떠도는 건 사실이고 예. 저도 그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떠드는 것하고 기자가 다른 것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원희룡 후보 측에서 그 근거를 어떤 뭐 이상한 허언을 하는 사람이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거를 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서 이거를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에도 바로 이 소위 사천의 문제,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의 문제를 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빨리 국민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원희룡 후보,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거짓말을 못하는 체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그만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를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부산에서 두 사람 또 합동연설 이후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 목소리를 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먼저 얘기했고 원희룡 후보가 맞받아친 이른바 백브리핑 공방전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칩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그거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답하고 얘기를 하고 하시죠.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한마디로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전쟁도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한동훈 후보 성격상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합동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여선행 정관님 원희룡 후보를 다중인격이라고까지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싸울 때 굉장히 말 한 토시 하나 지지 않고 계속 반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모습,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뭐 격차가 조금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네거티브 전략으로 뭐 진흙탕 싸움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 네거티브 전략이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맞대응을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약간은 포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TV 토론에서는 굉장히 약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또 다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강원 전략 계속 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약간 목숨을 거는 듯한 지금 이제 뭐 그 선거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건 것처럼 보여요. 다 목숨 걸었어요. 뭐 4명 다. 왜 1명만 걸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이 선거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네거티브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약간 뭐 그런 약간 좀 담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백브리핑은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앞서 저희 뉴스탑10 앞부분에 짚어봤던 진중권 교수와 김건희 여사의 지난 6월 57분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 통화에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 요청에 대해 못했다고 이런 점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내밀한 문자를 계속 리킹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러고서 저를 막으면 과연 우리 당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 마타도어로서 저의 당선을 막으면 우리 당이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까 여선왕 장관께서도 마치 2년 전 법무부 장관, 1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때랑 비슷한 지금 표정 아니냐. 김 교수님, 이제 흐름이 뭔가 여론조사 나왔는데 문자 내용 공개된 이후에도 뭔가 여전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다라고 봤을 때 공세의 수준이 혹은 공세 방향이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한꺼번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였는데, 한동훈 후보도 오히려 더 원희룡 후보에게 반격하는 모양새. 마치 이게 원희룡 후보를 넘어서 마타도 흑색선전, 문자 유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좀 들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TV 토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연설이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저도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특히 당대표급의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은 앞서가는 선두주자이고 어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선두주자로서 좀 여유로움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렇게 표현을 굳이 이중인격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오랫동안 특수부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 하면서 민주당 야당과 아주 그 전선에서 최선봉에 싸워왔기 때문에 그게 체질화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확실한 분노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그런 거짓 마타도어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흑색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렇게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다 한 몸으로 포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될 분들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화합과 포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휴전 분위기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동훈 대 원희룡, 원희룡 대 한동훈의 백브리핑 공방 얘기까지 사천 의혹 제기한 원희룡 후보에게 함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